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어서 지금 또 하는 겁니다. 이제 늘 아낌없는 호응을 해주신 아산나눔재단 마루 180 정남희 이사님. 그다음에 갑자기 김현진 김형진 팀장님. 지난주에 새로 오셨습니다. 네네네. 새로 오셔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현승 매니저님. 오늘 어디 잠깐 가셨나요? 아까 인사하고 사라지셨네요.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큰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공간도 늘 제공해 주시고 사실 아이스티도 다 주시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편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 후원의 축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 펀드 성기용 대표님, 서정근 본부장님, 노혜성 팀장님, 그리고 박상영 주임님. 박상영 주임님 이제 이번 시즌에는 다음 시즌에 만나는 걸로. 바쁘셔서 요즘 못 오고 계셔서. 그 두 기관과 거기에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질문을 다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홍 대표님. 좀 서비스 관련된 질문을 대표님한테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방청석에서 나온 얘기기도 한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주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랑 기본적으로 매칭할 수 있는 로직이 많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강점 혹은 우리의 뭐 로직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혹은 어떻게 로직이 작동하는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그런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막 모르죠. 또 대표님이 한 땀 한 땀 굉장히 잘 연결하고 계실지도. 아니면 수작업으로 전화 오면 옛날에 이거 막 꽂고 했잖아요. 다 해보시면 저희는 엄청 실시간이기 때문에 확인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아마 저희를 딱 그 부분 때문에 저희를 되게 좋게 봐주시고 해주시는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내부에는 브릭미터라는 이제 저희가 초기부터 있었던 그런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브릭미터 그래서 저희가 뭐 자동 계산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면은 리스트가 정렬이 되는데요. 당연히 팔로워 순으로도 정렬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브릭미터 순으로도 정렬을 지원을 해드려요. 근데 이 브릭미터를 구성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저희는 이게 기준이 되면 우리는 뭘 해도 괜찮아 라는 이제 저희가 정말 이제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저희한테는 첫 번째로는 인플루언서들이 저희한테 가입을 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설문지 작성하듯이 그러한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는 저희가 계속 트래킹을 하죠. 이 사람들의 피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트래킹을 하고 페이스북에서 받아오고 API로 그러한 정보들이 또 이제 두 개가 매칭이 되고요. 잠깐만요. 그 두 가지가 다 자동으로 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수작업으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못 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처음부터 수작업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100% 자동화 결제까지. 잠깐만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우리 인플루언서가 되게 등록을 할 때 해시 태그 같은 거를 직접 입력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를 저희가 디스크립션을 쓰면은 거기서 해시태그 같은 걸 뽑아내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저희가 이제 광고주분들은 웹을 통해서 보시지만 인플루언서들은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 가입을 할 때는 본인 인증을 하고 저희가 정해진 거에 자신의 카테고리, 성향, 나이, 주소 등을 인증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정보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본인이 말하는 자신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가입하고 저희랑 인증을 하면 뭐 페이스북 비즈니스 연동이 있건 그리고 본인의 이제 유튜브 계정 이런 인증을 통해 그때부터 저희가 트래킹을 해요. 다 거기서부터 해시태그나 데이터를 삭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자 리뷰 등을 이렇게 뭐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그래프를 쌓고요. 저희가 이 정보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우리처럼 열심히 쌓고 있는 데가 얼마나 될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이 모든 걸 자동화로 해놓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시작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대표님이 그걸 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대표님은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서 뭐 대표님 그걸 개발하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아까 잠깐 힌트를 주셨던 게 먹시의 CTO 분께서 럭시의 CTO님께서 같이 창업하신 공동 창업자셨다고 해도 이거는 얼마나 준비해 오신 건가요? 내부 뭐 구성원이나 멤버는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럭시를 했을 때 이제 럭시 때 대표님이 이제 메인 화면들을 기획했으면 전 기획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외 럭시 안에 있는 상세들은 다 제가 기획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했던 이제 시티 오븐이 있고, 근데 럭시 때의 데이터는 정말 내용이, 왜냐면 실시간으로 완전 풀 매칭이잖아요. 카풀이니까. 근데 사실 그거에 비하면 이건 훨씬 쉽거든요. 저희 이쪽 서버는. 그래서 저희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이거는 어쨌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쪽에 제가 초기 기획들은 제가 다 했고, 거기에 대해서 서버, 그리고 이런 앱이나 웹, 이런 부분에 대해서 CTO분이 다 책임을 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그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도 늘어나고 광고도 늘어나다 보니 더 고도화되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한 가지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저희는 사람들이 쓸수록 좋아지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저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자동화를 한 거고, 그래야 볼륨이 와도 저희한테 데이터로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데이터가 있고, 마지막 데이터는 시장에서 평가하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인플루언서의 정보들을 공개했을 때 시장에서 다들 뭐 하는 짓이냐고 해서 너무 요령 없다. 왜냐하면 이거를 움켜쥐고 이렇게 하나씩 줘야, 돈을 낸 다음에 줘야, 이걸 안 보고 그냥 베껴가 버리면 어떻게, 따로 연락하면 어떡해? 근데 저희는 이게 시장이 정말 활성화되고 커지려면 이 정보들을 통해서 시장이 선택을 하고 그걸로 가격이 매겨지고, 그게 진짜 이 3가지가 어우러졌을 때 이게 시장의 판단에 대한 지수까지 반영이 됐을 때가 정말 플랫폼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제 그런 광고주들도 인플루언서들을 계속 평가하고요. 그리고 돈을 지불하죠, 저희 거에서 무조건. 그리고 이 3가지 정보들이 혼합이 된 게 저희의 브릭미터예요. 네, 알겠습니다. 뭐 충분히 이제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 어떤 거에서 장점이 있는지도 알겠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에 대표님한테 역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청중에서 나왔던 질문 중에,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2, 3년 전부터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뭐 랜선 라이프 이런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 그냥 인플루언서라는 분들이 막 방송에 진출하기까지도 되면서, 그리고 지금 되게 강점이 있는 걸 에드히어로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대부분 다 공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른 곳들도 그걸 뭐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고요. 게다가 아까 나왔던 거는 뭐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도 사실 뭐 왕홍이나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되게 많은데, 굉장히 많은 업체가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경쟁이 되게 치열하고 이미 레드오션이라 어디가 큰 부가가치를 갖기 어려운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시장의 가능성이나 이 업체의 가능성을 봤으니까 투자를 하셨을 거니까요. 혹시 안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보신 거 아닐까요? 물론 이제 제가 볼 때 권 대표님의 연배상 매우 젊은 걸로 추정되고 있긴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감이 떨어지셔서 이제 일단은 여기 하나는 넣고 가야 된다 이러셨을 확률이 물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역으로 이 인플루언서 뭐 네트워크 시장 혹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이 시장에 대해서 그 뭐 투자사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사실은 뭐 시장을 거론할 만큼 제가 잘 알고 있지는 않고요. 그 팀을 만났을 때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기존에 많은 업체들이 수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칭 되기까지 하루 이틀가 며칠 걸리는. 그런데 여기는 늦어도 몇 시간 이내였어요. 이미 만드는 초기에 만들 때부터. 그래서 그게 차별성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다 공개된 거고 공공재고. 그렇죠. 해시태그 다 긁어오면 되는 않냐 했는데, 그런데요, 여기서 광고주 상담하는데 딴 데들은 이거 안 보여주던데 여기 어떻게 그거 뭐 하냐고. 다른 데서 고객이 그렇게 와요. 역으로. 역으로 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차별성,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지금 출연하신 오늘 대표님처럼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의 생리나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매우 있고, 게다가 그거를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 팀 멤버들 실행력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한 거다.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데들 그냥 저희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저희도 그냥 이거 필요한데 왜 없지? 우리 만들 수 있잖아. 이래서 시작을 한 건데, 다른 데들 같은 경우는 시작 자체가 약간 뭐 광고회사 쪽에서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마케팅 쪽에서 나온 데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플랫폼을 만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마 바라보고 있는 시선, 그리고 가고자 하는 곳, 그거 자체가 이제 접근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해결법과 접근 방식이 다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에 공감하는데 또 하나 그 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거에 이어서 보면 아까 제가 중국 시장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나 특히 광고 퍼포먼스적인 효과를 내는 데들이 대부분 얘기했던 게 저도 사실 이전에 그 카울리라는 모바일 광고 회사를 했었는데 카울리 하면서 되게 느꼈던 거는 물론 나름대로 이제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저희가 좀 일찍 시작함으로써 되게 자리를 잡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대세 시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검색 광고라는 아주 큰 시장이 있어서 시장의 대부분은 거기가 차지하고 나머지 영역에서 막 조그만 그릇을 놓고 싸우게 되는 가장 대표적으로 게 보통 보상형 마케팅이라고 했던 뭐 캐시슬라이드나 이런 회사들이 잘했지만 전체 스케일업이 돼서 대중적인 마케팅 어떤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모바일에서 그럼 모바일에서 누가 제일 잘하고 있냐라고 하면 실제 그 SNS로서 완전 자리 잡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광고적인 부가가치를 거의 다 가져가고 있고 여전히 존재하는 네이버의 아까 검색 광고나 이런 것들이 가져가고 있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나 인플루언서 퍼포먼스 내는 시장 자체가 사실 전체 시장에서 이 메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퀘스천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 잘 모르고요. 네네네. 네. 근데 그 캐시슬라이드가 유해 리워드 보상형이 사라진 것만큼 얘가 그렇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러니까 주류는 아니지만 어느 일정 부분은 계속 유지할 거다. 왜냐하면 저는 밀레니엄 세대들의 어떤 소비 형태, 컨텐츠 소비 형태라든가 라이프스타일을 봤을 때 거기서 저는 그렇죠. 입소문이나 뭐 이 SNS를 중요시하는 그렇죠. 그들의 구매 패턴 형태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뭐 주류가 안 될지언정 일정 부분은 차지하고 포션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요 똑같은 질문을 대표님이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 시장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거며, 그 다음에 지금의 경쟁 상황들, 사실 비슷한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 하던 사람들이나 또는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을 관련되신 분들이 하시는 거지, 이렇게 저는 그 CTO님과 이렇게 과거에 한번 해봤고 플랫폼을 생각하셔서 그 광장이 많은 부분이 그런 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자동화를 이뤘다는 게 큰 장점이긴 한데요. 그런 경쟁 상황 또는 앞으로 시장 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표님이 언급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피부로 와닿아요. 이게 어떻게 피부로 와닿냐면 사실 작년에 저희가 생겨났을 때는 어디에 가서 하다못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요 라고 얘기를 할 때에도 인플루언서가 뭐예요? 생소한 시장이었는데 시장이 얼만큼이에요? 얼마짜리 시장입니까? 라는 얘기를 한참 먼저 한 다음에야 저희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 년에는요, 인플루언서가 뭔지 설명 안 드려도 되고요. 시장이 커질 거예요 라는 설득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이게,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연구를 했을 때 이거를 초기에 했으면 좋겠다 라고 봤던 거는 기존의 시장에서 그러니까 없던 돈을 만드는 파이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연예인, 프로덕션, 그리고 TV 매체, 라디오 매체 이런 것들에서 했다면 이거를 다 생략하고, 그러니까 이 각각의 몇 억씩 들어갔으면 한 명한테 200만 원을 주면 다 되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그리고 오히려 요즘에는 이런 뭐 타겟팅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플루언서들은 굉장히 타겟팅된 팬들을 모아져 있는 본인 자체가 광고판이자 그리고 광고를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퀄리티가 훌륭하다고 그게 잘 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매력이 중요한 시대이고, 그리고 사실 인플루언서가 갑자기 생겨난 것 같지만 아마 저희도 다 겪었을 거예요. 막 그런 페북에서 스타가 있었고, 싸이월드 시절에도 싸이월드 스타분이 있었고, 근데 그때 유명하신 분이 아직도 유명해요. 그거는 저희가 이름이 브릭신인 이유는 그 C가 컨텐츠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본 거는 매체, 그리고 채널은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매력으로서 끌어들이고 그거에서 불러일으키는 소비 욕구,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점점
내가 막 바람만 봐야 하는 저 먼 대상뿐만이 아니라 내 선택이 중요해지는 나한테 가까운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럼 이거는 안 변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점점 커지는 시장이고 여기서 중요해지는 거는 내가 유명한 애들 몇 명 알아 이것보다는 그 유명한 애들 이런 유명한 친구들의 정보를 잘 알수 그 사람들과 그 각 둘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어쨌든 한 번 보고 헤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조율하고 그리고 각각 팀을 만들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해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노는 만남의 장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의 관점이었어요. 말씀처럼 사실 그 지난 1년, 2년 동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매우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제 타이밍 맞게 서비스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뭐 아까 인력 그 인플루언서의 규모나 이런 건 말씀 주셨으니까 뭐 매출액이라 그래야 될까요? 뭐 좀 어느 정도 뭐 성장하고 있거나 좀 공개 가능한 수준에서 어떻게 지표가 변하고 있는지 저희 기준으로요? 저희 기준으로는 사실 이맘때 똑같이 저희가 1년 조금 넘었잖아요. 네네. 저희는 매출이 그러니까 제일 없었을 때랑 지금 일반적으로 나올 때를 하면은 한 30배? 1년 만에 30배 정도. 네, 그렇게 늘었고, 그러니까 이건 뭐 제일 없었을 때 기준이기는 한데 그렇고 사실 저희의 광고비는 저희는 한 번도 지금까지 그 뭐 한 이번 년 돼서 조금 늘리기는 했는데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매달 빵원 아니면은 30에서 50만 원 선으로만 저희를 딱 알리는 비용.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지금 BEP를 뭐 달성하거나 이 정도 수준까지는 저희가 저희가 작년 2월에 법인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저희가 9월에 BEP를 선회했습니다. 작년 9월에요? 네, 근데 그 다음엔 저희가 이제 사업부 이던들을 추가로 이제 저희가 그때는 7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18명 정도가 됐어요. 추가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BEP가 한 2-3배 이상 필요해진 상황이 됐는데 이제 거기를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8명 정도가 함께 일하고 계시고 BEP에 준하는 수준까지 오는데 18명 정도가 오는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이 걸린 거다. 정도로 하면 이제 대략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은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이 나름 똑똑하시기 때문에 맞추도록 물론 이제 대표님보다 다른 분들이 거의 가져가는 게 없으세요. 그러실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뭐 마무리를 거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네오플라이. 정말 역사로 보면은 우리나라 그 인큐 그 뭐라고 그럴까요? 엑셀러레이터의 효시라고 할 수 있죠. 시작. 저도. 여기 뭐 그 당시에 초기 투자를 했던 데는 또 뭐 본엔젤스가 그 당시에 2008년도에 그 창투를 만들기 전에 했던 것 같고요. 프라이모도 그 이후에 생겼죠. 사실 굉장히 그 최한진 씨가 그 상당히 그때 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자, 지금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몇 개의 팀을 뽑을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뭐 지금 현황과 앞으로 계획 이런 것들 좀 밝혀주시죠. 현재까지 40여 개 팀에 투자를 해왔고요. 매년 저희가 10개 팀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목표를 늘 못 채우셨군요. 하고 있는데 제일 못했을 때가 4팀만 했을 때도 있고 1년에. 제일 많이 했을 때가 9팀 정도. 그래서 한 10팀 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현물 투자, 현금 투자 그 예산 곱하기 10 하면 전체 예산은 이제 아마 그럼 그거보다 큰 투자는 하시진 않나요? 뭐 시리즈 A나 시리즈 그 투자도 합니다. 그건 또 하시고요. 그 투자 하는데 이제 저희 스테이지를 넘는 투자는 제가 이제 그 홀딩스의 테이블에 상정을 해요. 여러 또 그게 있으니까. 여러 그래서 저희가 계열사로 보면 네오플라이 엑셀러레이터, 시드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가 있고 지온 인베스트먼트라는 벤처 캐피탈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더 큰 스테이지도 또 네오플라이가 큰 자금으로 또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에드히어로가 더 잘 성장하면 그 다음 스텝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네요. 항상 저희 계속 같이 가시면 되겠네요. 팀들은 대상이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되게 여러 아까 좋은 사례 뭐 사실
물론 이제 애니팡은 약간 특수 관계가 있으셨다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훌륭한 투자를 하신 건데요. 네. 그런 케이스들이 벌써 몇 개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뭐 베스트 케이스 이런 거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베스트 케이스가 썬데이 토즈 이후에는 럭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럭시는 저희도 후속 투자를 했고 네, 같이 하셨는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러면 사갔고 그러니까 약간 엑셀러레이팅 단계부터 투자를 하신 거니까 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회수까지 보면 어떻게 얼마의 시간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평균 한 3년에서 네. 4년 정도 네. 예, 걸리고요. 네. 그럼 엑시트한 건수 4건을 보면 네네네. 예, 그 정도 되고. 예. 그럼 그런 건들은 뭐 소위 말하는 뭐 10x, 10배 막 이렇게 되는 건가요? 멀티플이 미니멈 멀티플이 20배 정도. 20배. 그러니까 네. 그 대신에 이제 7천만 원, 5천만 원이니까 네. 그렇죠, 작으니까. 10억 정도 네,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그죠? 투자금이 작고 운영비는 많으니까 네. 멀티플이 많을 수밖에 많아야만 또 업사이드가 생기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요. 네, 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 네. 홍 대표님,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에드히어로 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검색 광고나 모바일 광고 지금은 또 블록체인 기반의 마케팅 쪽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재미있게 들었고요. 다만 이제 인플루언서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최근 2, 3년 사이에 확 성장한 건 맞지만 사실 4, 5년 전부터 소위 말하는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걸로 인해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고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되게 많았거든요. 아시겠지만 특히 네이버의 뭐 파워블로그로 되는 데들이 네이버는 최근에 이제 상품을 만들었지만 블로그 컨텐츠 자체를 상품화한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매매가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는 네이버 블로그에 나오는 맛집으로 인정하기 어렵게 됐다든지 뭐 다 너무 오래된 이제 해프닝이긴 하지만 그래서 진짜 맛집을 찾으려면 오빠랑을 쳐야 된다. 오빠와라는 말을 같이 쳐야 된다. 그래서 오빠와 같이 갔다는 말이 나오는 리뷰만 진짜 리뷰다. 뭐 이렇게 될 만큼 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의도를 가지고 입소문이 나고 싶은데 그런 것들에 이제 마케팅이 꼈을 때 좀 애매해지는 요소들, 그레이스케일로 가는 부분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주요 영역으로 자리 잡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의 말씀에 저는 되게 설득이 됐어요. 그리고 대표님의 말씀이 좀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자동화를 하고 그 누적해 감으로써 부가가치나 그 장점들이 계속 상승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실제 뭐 정보냐 광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정보로서 다가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래서 사실 멤버 수준이 대여섯 명을 하고 얘기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18명 수준까지 왔고 거기에 BEP까지 오는데 1년에서 1년 반 동안 해왔다는 거는 이미 그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고 업사이드를 만드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드히어로 너무 사실 재미있었던 오늘 내용이었고요. 네오플라이 얘기 들으면서는 이렇게 초기에 사실 약간 뭐랄까 네오위즈의 약간 무슨 철학과 정신이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 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까 뭐 20배, 30배를 벌어도 남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약간 이 뭐랄까 사회적인 어떤 이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게 있어야만 어떤 진행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수익적 관점에서 보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초기에 엑셀러레이팅이나 초기 투자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네오플라이를 한번 검색하셔서 제 생각에 뭐 메일이나 이런 거 보내면 또 권 대표님 답장도 되게 잘해 주실 것 같은 오늘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초기에 네오플라이를 만나보시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 대표님 어떠셨는지?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브릭시 회사 에드히어로에서 만든 이 플랫폼은 비디오 인플루언서 특히 커머스에 한 단계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 투자한 회사 중에는 이제 갑자기 우먼스톡도 있고 또 지금 동남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또 그다음에 주로 인플루언서지만 글로 하는 인플루언서, SNS의 인플루언서 하는 템핑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사실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는 플랫폼으로 하는 회사는 없었거든요. 성장하기 대부분은 어렵다. 플랫폼이기보다는 자기
전속으로 만들고 그 전속에서 있는 사람들과 잘 알기 때문에 광고주가 들어오면 그 사람과 매칭해주는 그리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플랫폼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인플루언서들도 밖에 있고 광고주도 밖에 있고 이렇게 되는 구조로 가는 건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자동화 어떻게 매칭시킬까 하는 문제를 나름 풀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그 인플루언서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실 나이로 보면 뭐 20대나 30대 그런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밀레니얼 세대에 가까운 분들인데 이런 세대의 그런 흐름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과 아주 기술에 능숙하신 분들이 만나서 만난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굉장한 의미를 두고 싶은데 그렇지만 여전히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조금 더 풀어야 될 문제들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그냥 제가 한 가지만 의문이 좀 뭐 이건 질문이 또 끝나고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체 우리가 이게 돈을 버는 거라고 하면 정말 셀렉트하게 각 분야에서 잘하는 탑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사실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쪽에서의 그 뭐라고 할까 롱테일에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크게 관리 노력 대비 이게 나오는 걸까? 뭐 이런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남아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뒤풀이에서 제가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생각이 된다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권 대표님 그리고 우리 김정아 대표님, 김진아 대표님, 먼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출연 소감 및 뭐 아무거나 말씀해 주십니다. 인플루언서 오세요도 좋고요.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짧게 근데 아까 질문을 받았는데 너무 답변을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린 게 있어서 그럼 그걸로 마감을 하죠. 그래서 우선은 먼저 이제 길어지고 짧게 해야 되니까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자면 저희 맨날 이제 막 이렇게 뜯어 고치고 만들고 그러기만 우당탕탕했던 저희를 어떻게 보면 데뷔를 시켜주신 수면위로 이렇게 믿고 뽑아 올려주신 이제 네오플라이어 센터장님께 항상 역시 사회생활 할 줄 아시네요. 내가 보니까 너무 많이 알아. 인플루언서예요. 제가 볼 때 인플루언서야. 좋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바라는 건 저희가 그리고 밖에다 이게 저희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블로그나 이런 데서 그런 부작용이 났던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구조화가 덜 됐기 때문이다. 위로 바라볼 사람, 아래서 막 생성할 사람 이게 없기 때문이고 우리는 이걸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아직 돈맛을 못 봐서 우리가 너무 프라이빗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할 수 있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희의 비전 자체는 인플루언서, 광고주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광고 이런 큰 브랜드들도 같이 다 모여놓을 수 있는 놀이터가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상생구조 안에서 가치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내는 거. 이거를 저희가 제공하는 게 저희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요령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뭔가 계속 뜯어 고치는데 왜 이렇게 막 자랑을 안 하지 이럴 수도 있지만 계속 이걸 위해서 테스트하고 뜯어 고쳐 나갈 테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거나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브릭씨를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그 말씀을 오늘 드리진 않았어요. 그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만 오늘 대표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브릭씨를 검색해 주세요. 자, 우리 권 대표님. 에듀오를 보고 있으면 럭시를 보는 것 같아요. 럭시도 6명이 그 방에서 시작을 했다가 방 하나면 된다고 그랬다가 2달, 석 달 있을 때 방 하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래서 3개를 쓰다가 결국엔 지금 오픈 공간에 30명이 들어간 공간을 성장 속도가 럭시를 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리고 우리 이 다른 아까 이제 플레이들이 많지만 다른 데와 다르게 다른 데서 안 보여주는 지표들도 보여주고 트래킹도 해주고 이미 다른 데서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진짜 인플루언서 통해서 한번 광고하고 싶다라는 광고주 분들은 에듀기로 찾아오시면 정말 잘 해결해 드릴 겁니다. 우리 공개할 수 있는 연예인도 있지 않아요?
네, 네, 저희가 누군가요? 저희가 뭐 어쨌든 현재 뭐 나인뮤지스 소진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아, 완전 나인뮤지스. 네. 제가 좋아하는 네. 걸그룹입니다. 아, 걸그룹인가요? 네, 네, 네. 말이 막 막히네요. 네. 네. CD도 제가 몇 개 갖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네. 제가 아이돌 CD를 좋아해서. 저희 네. 이번 주 같이 경주 가는데. 아, 그런가요? 저도 경주를 가야 됩니다. 소진 팀인가? 그 소진 씨는 조소진이라고 조소진. 검색하면 나오고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혜린 씨하고도 EXID 혜린 씨하고도 네. 이제 유튜브 오. 구독으로 해서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두 분 다 뭐 소진 씨는 일주일 만에 구독자가 5천이 넘고요. 오. 그리고 뭐 혜린 씨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만에 지금 5만. 네, 저희가 그분들이 여기서 하시는 거는 뭐 아르바이트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랑 공식적으로. 전속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연예인도 이제 새로운 어떤 뭐 수익의 영역 그래서 혹은 어떻게 마케팅의 보면 영역을 또 찾은 소셜 부분이에요. 쪽에서는 저희가 더 마무리가 좀 전문가이기 길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예. 플라이 여쭤보신 건 그래서 사실 실제로 뭐 이 쫄지 말고 투자라를 사실은 많은 분들이 보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한 번 찍으면 쭉 가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 동안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에드히어로를 찾아주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그 실제로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그런 분들 입장에서 네오플라이를 만나려고 하면 혹은 네오플라이에 컨택을 하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거나 FM인지를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사업 계획서를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보면 네. 그 구글 폼으로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설문 형태로 거기에 이제 답을 해주시면 저희가 팔로우를 하는데 저 빼고 이제 심사역이 3명이 있어요. 네네네. 그럼 심사역 3명이 좀 관심이 있는 네. 분야면 팔로우를 하면서 질의응답도 보내고 네네네. 좀 아직 MVP도 안 나왔고 네. 너무 이르면 좀 지켜봐요. 지켜보면서 계속 소통을 하다가 네. 2, 3개월 지나서 인연을 맺는 그런 케이스가 많으니까 그냥 편하게 그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주시면 저희가 요즘 좀 양이 많아서 모든 거에 답변을 못 드리는데 그 심사역들이 관심 분야면 분명히 연락이 갈 거고 그 연락 받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